안녕하세요. 이화여고 수학 담당하고 있는 황치환 선생입니다. 간단하게 제 이력 소개인데요. 별로 중요한 건 없고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상하게 제 말은 저도 특목고 학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하면 사실 좀 깜짝 놀라는 편인데 안 놀리시나요? 그리고 왜 전이냐면 지난주에 수시 발표가 끝났는데 1차 발표가 이거 왜 마치 마음대로 가지? 저희 아이는 1지망 하는 학교를 바로 한 번에 붙어가지고 지난주부터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상황이고요. 부모님들께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목고 강사 처음 할 때부터 특목고 아이들을 좀 많이 지도를 했었고, 그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못하지? 이렇게 했지만 제가 저희 아이를 특목고를 보내고 나서도 그때도 하방이 막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우리 아들은 여기를 갈 거야. 이 정도 갈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약간 긍지를 가지시고 아이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멋대로 넘어가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안 눌렀는데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보통 생각하시는 것들이 수학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그냥 그렇게 써본 거거든요. 수학이 중요하지 않거나 대부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 특목고 아이들, 그러니까 특히 외고 아이들 입시할 때는 영어랑 수학이랑 시험 보고 아이들을 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 내신만 가지고 뽑다 보니까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선발의 의미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또 넘어갔네요. 아무것도 안 누르는데. 잠시만요. 왜 계속 이게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외고에서 성공을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제 생각인 거고요. 수학은 학생별 편차가 크다. 그 다음에 수시 인원이 많은 만큼 내신 수학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제 지금 문과랑 이과랑 사실상 통합된 거나 마찬가지인 커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강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외고에서 성공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말을 지지하기 위해서 영어는 대부분 잘한다는 말을 좀 썼는데, 사실 아이들 시험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점수는 다 괜찮은데 등수 갈리는 게 굉장히 초접전 양상인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 확실히 좀 잘하는 편이고, 좀 처지는 친구들은 처지는데 좀 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정도의 위치에 가 있지 않나.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조금 더 튈 수 있는 아이가 된다 라는 걸 좀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수학은 학생별 실력차가 크다는 건 저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 다 수학 실력이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잘 되고 나머지도 잘 돼야 전교 1등, 전국권에서 성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고에서 수학은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이게 사실 제가 작년 34기 아이들 설명회 하면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제가 자주 가는 저 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는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위에서부터 대원외고, 한영외고, 이화외고의 성취도 백분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 알림이 사이트 가면 다 그냥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색칠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표준 편차.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 표준 편차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제 예비 1학년 아이들은 3학년 때 다 배웠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요 군의 위치를 제가 이제 색깔로 좀 표시해 놨는데, 표준 편차 보시면 대원외고 조금 숫자가 작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수학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숫자가 크죠. 숫자가 작다는 건 비슷한 아이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큰 건 비슷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평균에서 점수가 차이가 크다, 편차가 크다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성취도 백분율이 많이 나와 있는 아이들인데, 지금 대원외고는 A, B 합쳐서 89%. 근데 저희는
합쳐서 저쪽 뒤쪽에 합쳐가지고 66% 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비슷한 아이가 많다, 평균이 높다는 얘기는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요게 이런 식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성적이 고르고 수학 실력이 강하다, 아이들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건 이제 저희 학교를 조금 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우리 이제 특목고 입시하면서 학교들 다 살펴보셨잖아요. 실적들이 더 괜찮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꽉 잡고 있으면 조금 더 입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라고 해서 뭐 점수대가 저렇게 더 뒤쪽으로 많았다는 얘기는 1학년 아이들 한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왔을 때, 입학했을 때 성적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앞에 거 보시고, 이게 2024년 1학기 거고, 제가 요거는 2025년 1학기 건데, 잠깐만 앞뒤로 보여드릴게요. 앞뒤로 우리 학교 것만 보면 되거든요. 어떤 차이가 또 보이시는지. 혹시 평균이 좀 올라갔죠? 평균이 좀 올라갔고 표준 편차가 사라졌어요. 그 표준 편차가 사라진 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표준 편차를 공개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성취도 100분율을 보게 되면 우리 예전에 조금 못했던 아이들이 위로 올라갔네, 애들이 조금 잘해졌나 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거 작년 거하고, 그러니까 재작년 거하고, 아니죠, 작년 거하고 올해 1학년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한 건데, 작년에 했던 거는 33개 아이들 데이터고, 얘네가 15 교육과정 마지막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아이들, 재수가 힘든 아이들, 뒤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2 교육과정이 올해 1학년 아이들 거거든요. 점수대 한번 잠깐만 보시면, 저 한번 A등급 맞은 아이들 비유 보세요. A등급 맞은 애가 작년에는 1.5%였는데 지금 9.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 조금 좀 괜찮아졌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요거를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요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명할 때는 90점을 맞으면 100% 1등급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 성적이 90점, 총점 만점을 해서 90점이 넘으면 1등급, 그러니까 A를 못 맞아도 1등급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A를 맞은 아이들이 9.2%인데 그 아이들이 지금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등급 비율은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대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항상 예전부터 얘기했던 내신 부풀리기가 살짝 보이는 느낌이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하면서 33개 아이들은 굉장히 총명하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34개 아이들은 약간 좀 방만하고 좀 나태한 느낌을 사실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상대평가가 5등급으로 바뀌면서 아이들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엔 7, 8 막 이런 거 뜨면 좌절이었는데, 그리고 3 정도 하면 괜찮고 선방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3 나오면 사실 누적으로 66%인데 아이들 3 나왔다고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이게 왜 계속 마음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나오는 게 3이나 2가 지금 사실상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분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학교에서 제가 이제 뒷부분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문제를 조금 더 변별력 있게 내는 게 좋거든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 근데 그러지 않음에 있어서 제가 실망을 좀 많이 한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주기를 조금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신 분들한테. 이제 이거는 이화여고 수학 교육 과정이고 새로 바뀐 과정으로 제가 시수 배분을 해놨는데, 요거는 저희 그 일반고 1학년 아이들이랑 비교를 하면 시수가 다 작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학을 조금 배우고 같은 범위를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학교 수업에서 깊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하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 박스친 내용이 2학년 때 내려놓고 해야 되겠는데 계속 넘어. 박스친 부분이 지금 저희가 수능에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인데, 저 밑에 써지는 것처럼 2028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1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35기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부터는 수학 선택 과목이 폐지가 돼서 수능은 전부 다 확통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우는 세 과목을 문과고 이과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똑같은 아이들이
저기 있는 세 개를 다 배워야 되는 건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결국에 이과 아이들이랑 똑같은 시험을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조금 더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분석은 사실 이제 그 시험지 개별 문제 분석보다는 총괄적인 내용 분석을 좀 드릴 거고, 총점은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각각 다 25점씩인데 저희 학교 시험지가 배점이 0.9점, 1.1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제가 시험지 채점 해가지고 가끔 막 15점입니다 보내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만점이 15점, 25점이니까 그래서 수행평가 50점인데 저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점점 비율이 수행평가 비율이 지금 차고 차가지고 50까지 간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필고사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수행평가 비중이 좀 많이 커졌. 네. 그래서 이제 문항수는 24문제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좀 많은 편이고 시험 시간 1시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말고사에 진짜 깜짝 놀란 뒷목 잡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최저점 최고점 그 차이가 0.7점이었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 제가 시험지 타이핑하다 보니까 제일 낮은 점수라고 높은 점수랑 0.3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랬나, 의도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조금 비등비등한 아이들 별로 구분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가 시험 문제 하나를 실수로 틀렸고 못하는 친구가 찍어서 맞췄는데 역전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저께 시험 끝나고 아이들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기분이 안 나쁘려면 다 맞는 수밖에 없다. 이전까지는 다 맞는 아이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다 맞은 아이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는 떨어진 편이고, 난이도가 떨어지고 변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완벽해야 된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과 아이들이랑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실력은 높일 필요가 있다. 학교 시험이 다가 아니다. 학교 시험에서 편차가 크지 않다. 그 정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학습 전략인데 이거는 의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반드시 다 맞아야 되는데 수행평가 5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50점. 50점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0%, 그러니까 30점, 20점으로 되어 있는 30점은 문제를 알려주고 풀게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다 맞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그 다음 밑에 수학 독서 탐구 약간 독후감처럼 쓰는 건데 아이들은 아직 점수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항상 느끼는 건 점수를 많이 깎진 않았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 지필에서 차이가 전체 점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 난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완벽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중정도 수준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저는 진짜 정확한 게 제일 중요한데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적분하고 있는데 적분 계산 다 해놓고 마지막 분수 더하기 해서 틀리고 너무 기분 나쁜 상황인데 지금 더 많이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요. 배점이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이 진짜 많이 중요하고,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만 공부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한 아이들이라면 계속 똑같은 문제든 비슷한 난이도 문제를 반복해서 안 틀리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교재랑 교과서를 굉장히 충실하게 내시기 때문에 그분 충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이들이 한탄처럼 얘기하는 게 모의고사 보고 와서 제가 학교 등급은 괜찮은 것 같은데 퍼센트가 괜찮은데 모의고사 퍼센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등수보다 모의고사 점수를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수학은 웬만하면 범위가 맞기 때문에 한국 사는 애들 거의 다 막 찍어서 오거든요 그냥. 근데 수학은 범위가 맞으니까 내가 이때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모의고사 2등급으로 목표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제가 진짜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금방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체교재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교재를 썼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제가 계속 문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방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차별로 중철해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고 내신 최적화 문제를 제공하는데 이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학교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 근처 목동 지역에 있는 모의고사 기반으로 만든 모의고사, 그 다음에 교과서 주요 문항을 변형해서 만든 문제집,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인데 전에는 학교 프린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3기까지는 학교 프린트를 줘서 학교 프린트를 베이스로 공부를 제일 많이 시켰어요. 유사 문제까지. 근데 올해는 부교재가 있어서 부교재 유사 문제로 많이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4년 제가 4년보다 더 위쪽은 필요 없을 것 같고 4년치 문제 정도를 시험 볼 때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서 나오는 유형들을 조금 미숙하게 익혀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학생별 개별 수준에 맞춰서 교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학교별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레벨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쉬운 아이들한테는 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주고 있고 숙제도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제가 양심의 가책을 준 건 숙제를 안 해왔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만든 예, 교재이고 정말 쉬운 문제들 위주로 많이 해놨어요. 빨간 펜처럼. 네, 그런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 테스트는 뭐 어머니들 궁금하시니까 제가 매일매일 방학 때는 일단 테스트를 봐서 성적을 좀 보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잠깐만 보시면 이거 제가 아이들이랑 카톡 주고받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아이들 질문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 유형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일 나쁜 아이들은 질문 안 하고 숙제 못 하고 모르겠어요 하는 아이들. 두 번째는 저한테 질문해놓고 풀이 보내주면 답장 없는 아이들. 네, 세 번째 아이 제일 좋은 아이 뭐냐면 제가 보내면 밑줄 쳐서 다시 보내요. 여기 이해 안 된다. 이렇게 풀면 왜 안 되냐. 좀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국에 있는 강사 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서 질문 받아주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 2명 키우면서 항상 아침에 유치원, 학교 다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자는데 일찍 일어나는 되게 부지런한 선생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요 하나로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학기 중에는 매일매일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저희가 수업이 많아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보고서 양식으로 해서 좀 보내드릴 예정인데 저 과제 수행률이나 과제 정답률 같은 부분들을 좀 유심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수행은 잘하는데 과제 정답률이 안 나온 친구들은 찍은 느낌. 그 다음에 수행은 많이 안 됐지만 정답률도 또 높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역량이 안 돼가지고 풀 수 있는 만큼 또 시간을 많이 못 내서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연간 커리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특목고다 보니까 비교과 활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방학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올해 들어오는 35기 신입생들의 수준이 얼마인지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일단 제 계획은 방학 때 겨울방학 때는 대수,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미적분 원인데 미적분 원이 옛날 수2거든요. 그냥 미분, 적분, 함수, 극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방학 때 선행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일단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토요일 날 클리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33기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줘서 제가 아침에 9시에 들어가서 저녁 10시까지 그냥 계속 강의실에서 그냥 계속 질문을 받아주고 있고 아이들은 시간 맞춰서 들어오고 있고 근데 33기들은 굉장히 뺀질뺀질 돼가지고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35기 어린이들은 좀 잘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방학 커리큘럼인데 이거는 그냥 진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맡게 되는 반 아이들은 선행이랑 현행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공통수학을 한 번 정도 하는 아이들한테 개념을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통수학은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진행을 하고 대수 파트는 안 하는 아이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대수 파트 난이도를 좀 많이 낮춰서 대수는 처음 하는 아이들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까지 일단 공통수학은 다 끝내고 대수는 어쩌면 다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이들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할 거고 이런 정도까지 진행을 해서 3월 달에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가는 스케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이 내용이 맨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외워지지가 않아서 저희 아들이 머리가 총명하거나 뛰어난 아이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부모님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건 엉덩이 힘이거든요. 이 아이는 한 18시간씩 앉아서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밖에 안 하는 진짜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라도 해라. 이런 걸 말을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하는. 그래서 간신히 따라잡아서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꾸준함이랑 성실함만 장착이 된다면 원하는 학교 다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수학을 나만의 특별한 무기로 만들 수 있게끔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